일본에 갔는데 지진 나면 어떡하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에요. 막 지하철이 꽉 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한가운데 갇혀버렸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똑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올 때 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점점 자전거는 가까워지는데 제가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사고는 사고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여행이나 일본 워홀에 갔을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일본에 갔는데 지진 나면 어떡하지? 하는 이 걱정일 거예요. 사실 여행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워홀은 어쨌든 1년 동안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정말 유용한 지진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세이프티 팁스라는 어플인데요.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뭐 지진 정보, 기상 정보, 분화 정보 막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쫙 있는데, 일단은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사전 학습이라는 데 들어오시면 가장 밑에 두 번째에 있는 대응 흐름도라는 거를 보시면 지진이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지진이 발생? 그러면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법을 알려주는데, 가장 먼저 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림과 같이 설명이 나와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문이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만약에 문이 뭐 안 열린다 이럴 때는 이제 호출 버튼이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외부와 연락을 취해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어떤 관광시설 공간 안에 있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뭐 내 가방도 좋고 무엇이든 좋으니까 일단 머리를 보호하고, 쓰러질 수 있거나 어떤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들은 무조건 피합니다. 그런 곳들에서 멀리 떨어지고 흔들림이 멈추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사용해서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지하철을 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일단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지하철 안에 있을 때는 손잡이를 꽉 잡아서 몸을 지탱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내려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걷고 있었어. 밖에서 걷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 이럴 때는 이제 가방으로 똑같이 내 머리를 보호하고, 쓰러질 수 있거나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집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광장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대피 요령이에요. 이 일러스트 모양 그려져 있는 데 있죠? 사람이 도망가는 이런 장소에 대피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렌터카르에서 운전 중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차를 세우고 키를 꽂아둔 채로 대피합니다. 키를 왜 꽂아둬야 되냐면, 이제 구급차라든지 그런 구조 활동하는 분들이 왔을 때 이 차를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는 꽂아둔 채로 나 혼자 대피를 하는 게 기본적인 대피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팁스 어플을 활용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지진 대응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고, 유학이나 워홀처럼 좀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자드 맵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하자드 맵이라는 게 뭐냐면, 쓰나미가 왔을 때 내가 사는 이 집, 이 동네는 몇 미터까지 침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보통 이사할 때, 전입신고할 때 하자드 맵을 이제 시役所나 구役소에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자드 마프라고 검색을 하면 이 포털 사이트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 주소를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나가와쿠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뭐 구약쇼를 찍어봅시다. 구약쇼가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노란색은 이제 어른의 무릎 정도까지 침수가 될 수 있다. 이 주황색은 3m까지, 1층의 천장까지 침수될 수 있다.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는 맵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쓰나미가 왔을 경우에 3m까지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1층이다. 그러면 충분히 잠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층에 살지만 뭐 15층까지 맨션이 있다. 그러면 15층으로 빨리 도망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파악을 해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몇 년은 그렇게 막 지진을 엄청 신경 쓰면서 살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했었던 건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본 다음에 구글 맵에다가 대충 저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 만약에 지진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되면 여기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에 대피를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고 경보가 나면 나는 몇 층이니까 괜찮으니까 집에 있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두는 정도로 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시면 지진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인데요. 공항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하철을 타는 걸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몇 년이야? 한 10년 전에는 좀 지방으로 가면 지하철에서 아예 전파가 터지지 않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아무튼 정말 급한 전화면 잠깐 받아서 지금 지하철이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끊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건 좀 동네마다 다르고 또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이 엄청 다른 부분이긴 한데, 지하철에서 막 크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약간 조금 기본 매너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물론 뭐 되게 막 왁자지껄한 그런 구간도 있지만 좀 비즈니스 쪽 이런 동네에 가면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나 유명한 지역을 돌기 때문에 막 지하철이 꽉 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한가운데 갇혀버렸다. 이럴 때 스미마셍 오리마스 하면서 이렇게 갈라가면서 내리시면 돼요. 오리마스 이거는 내릴게요 이거예요. 오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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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리시면 됩니다. 또 택시가 또 한국이랑은 좀 달라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본의 택시는 자동문입니다. 문을 열 필요도 없고 닫을 필요도 없어요. 택시를 잡고 기다리면 그냥 문이 열리고, 내릴 때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직접 열고 닫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특히 내릴 때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분도 좀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택시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인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피해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보행자를 피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똑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올 때 자전거는 이제 나를 피하려고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얘를 피해주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점점 자전거는 가까워지는데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내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올 때는 그냥 나는 내 방향대로 계속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전거 탄 분이 알아서 나를 이렇게 비켜갈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교통법상 경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도랑 차도가 있을 때는 차도로 달리는 게 기본입니다. 술 먹고 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전거 라이트도 꼭 달아주시고 고장나면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이 워낙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자전거로 많이 이동을 하시거든요. 자전거 타실 때 주의하실 점이, 웬만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리해서 앞지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넓지도 그렇게 좁지도 않은 그냥 골목길이었는데, 이제 제 앞에 자전거가 2대가 가고 있었고 제가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계속 그분들을 따라가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이거를 계속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은 앞지러도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왼쪽에 계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왼쪽에 좀 공간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머니 왼쪽을 이렇게 탁 달려갔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픽 하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멈춰서 이제 봤어요. 아주머니가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너무 놀라셨는지,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확 엎어지신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일단은 제 연락처를 드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는 처리가 됐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며칠 뒤인가 뭐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뭐 그때 넘어진 것 때문에 뭐 조금 상처가 있는데 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일단 이거는 사고는 사고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서 조금 놀래긴 했는데, 어쨌든 알았다. 그러면 뭐 언제 며칠 날 어디 경찰서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 갔어요. 이제 경찰서에서 뭘 하냐면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줌마의 이야기를,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서로의 이제 말에 맞는 뭐 증거가 있는지 뭐 자전거도 좀 살펴보시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잘 합의가 돼서 일단 그 건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마무리가 되고, 막 딱히 어디가 뭐 충돌을 해서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난다거나 쌩 하고 달려간다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막 놀라서 이렇게 휙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지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뭐 여행 가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얘기인데, 이제 식당도 약간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 있죠. 일단 식당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무리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아도 일단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입구에 들어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뭐 몇 명이냐, 남미사마 데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요. 뭐 일본어가 되시면 일본어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2명, 3명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자리에 앉으면 물이랑 메뉴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이제 종업원분이 물이랑 메뉴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막 굳이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스미마셍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이랑 메뉴를 갖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가면 화장실도 사용하시고 하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휴지는 변기에 버립니다. 일단 휴지통을 놓지 않는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휴지통을 찾으려고 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물 내리는 것도 약간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 뒤에 달린 레버로, 한국과 똑같이 레버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그런 레버가 없고 버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일본의 특이한 화장실 문화 중에 하나가, 그 버튼의 종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음표 모양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리들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보시면 음악이 흐릅니다. 그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특히 공항, 뭐 쇼핑몰, 아니면은 뭐 관광시설 이런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밖에 막 줄 서 있는데 약간 내 소리가 다 들리는 게 조금 창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음표 버튼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 여행이나 워홀에 처음 오셨을 때 당황할 것 같은 점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대중교통이든 자전거든 식당이든 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주위에서 사전에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들이닥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어플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대응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